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먼저 풀어보셨던 제43회 최신 기출문제의 실무 수행평가 거래자료 입력까지 먼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자전거라는 회사로 출제를 했고요. 자전거와 부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문제가 나왔네요. 예, 우리가 그 첫 번째 문제가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회사 등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진자전거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았죠. 우리 회사가 지금 전진자전거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김유민의 주민번호도 여기 알려줬고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대표자 주민번호도 수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정정이니까 대표자 부분만 잘 고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야 되겠죠.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는 거요. 예,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회사 등록에 가면은 그날 시험 보는 회사 이 한 회사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지 않아요. 거래처처럼 회사 등록에는 시험 볼 때는 한 개 회사만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는 거 들어오셔가지고 대표자가 여기 있으니까 김유민으로 입력하시고 주민번호 그 밑에 있죠. 주민번호를 740715 1408610 예. 우리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을 때 빨강색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오타 났을 때는요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자 이름하고 주민번호 고치는 거 외에 다른 사항은 없었겠죠. 예, 혹시 모르니까 살짝 한번 확인해 보면 도소매업, 자전거 부품 등 역시 똑같고요. 강남구 강남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설명에 충분한 힌트가 있어서 두 건만 수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개정 과목 및 추가 및 적용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진자전거는 최근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매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413번의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국외 상품 매출이라는 상품 매출 개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네요. 개정 구분은 매출이요. 대체 적용에다 이거를 입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13번 개정 과목을 어떻게 찾느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가지고 413 그냥 입력하면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서 이렇게 국외 상품 매출이라고 입력하시고 구분란에서는 1번 매출해라 그랬죠? 그리고 대체 적용. 예, 대체 적용에다가 주어진 내용을 식수출 외상 매출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시고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이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 전진자전거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고요. 제8기분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가 발견이 되었답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서 수정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메뉴에서 이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차액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의 차액이 0이 될 때까지 고치시는 겁니다. 예, 메뉴에 있는 현금부터 차례대로 쭉 고쳐나가는 방법, 확인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룹별로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동자산이 616780인데 우리 시험지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62173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약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자산 현금부터 여기 매출 채권까지 미수금까지 여기까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부터 120 맞았고 어디가 틀렸던가요? 단기매매증권 예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빼줘야 되겠네요. 55만 원인데 새로 입력합니다. 55만 원으로. 그랬더니 61730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비유동자산 장기대여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에 93000인데 우리 시험지에는 비유동자산이 90100이에요. 여기서도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여기 장기대여금부터죠.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장기대여금 1200은 맞았고요. 차량 운반구 3000에 900만원. 비품의 감루가 빠졌습니다. 비품의 감루가 290만원인데 빠졌어요. 그러면 비품 212번이니까 밑에 빈 줄에다가 213번에 900 비품의 감루는 290 2900 플러스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비유동자산이 맞았나 보니까 맞았습니다. 90100. 자, 아직도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부채인가 봤더니 부채 총계 208430 여기가 딱 1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부채에서. 그러면 미지급금부터 부채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1000만 원 차이 났습니까? 단기 차입금 4500인데 5500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치는 순간 이렇게 0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맞추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이 너는 더 어렵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쭉 맞춰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0이 나오면 이제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같으면 이제 여기 기초정보관리 문제 하고 맨 뒤에 있는 5번째 문제 회계정보 시스템 문제를 먼저 하죠. 그런데 풀이니까 차례대로 할게요. 자, 거래자료 입력 20점짜리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문제 4점짜리 문제 하겠습니다. 회계팀 사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명함을 제작했다. 도서 인쇄비입니다. 명함 제작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1번 거래자료 입력하라 하는 거. 출금으로 해서 도서 인쇄비 처리하시고요. 2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라는 문제죠. 많이 해본 것입니다. 그죠? 자,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는 4월 5일입니다. 4엔터 5엔터 1번 출금 도서 인쇄비 명함도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시면 적절한 거예요. 금액은 8만원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어디 있는지 알죠? 2021 0405 상호는 다은 인쇄 이렇게 하시고 성명에다가 유다은
사업장은 거기 영수증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 111-112-33 16517이라. 거래 금액은 8만 원이라. 자, 구분. 네. 자, 우리가 인쇄소에서 인쇄한 비용에 대한 구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로 지나가시고 계정 코드 아까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4월 5일 날 우리가 도서인쇄비가 826번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826 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F2 눌러서 검색해서 도서인쇄비 처리 코드 입력해도 됩니다. 저교에는 명함 인쇄비라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명함 제작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명함 인쇄 또는 명함 제작. 자, 그런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명세서 제출 대상에 넘어왔는가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넘어왔으면 명세서 2 불러오기 요 단추 한번 누른다고 그랬죠. 눌러오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닫으면서 여기 닫기 창을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본사 매장의 방역 안전을 위한 소독 용역을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용역이라고 하는 거, 네, 용역하면 되게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경비 용역, 청소 용역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경비 용역, 경비실을 말하는 거죠. 자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경비 용역회사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이 용역을 하는 걸 우리가 경비 용역이라고 그러고요. 소독 용역 또는 청소 용역, 이것도 소독이나 청소하는 직원들이 회사 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독 용역 수수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 소독 용역이면은 현금 영수증 안에 부가가치세가 있는가 봤더니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짐작컨대 이 소독하는 이 회사 스탑 코로나라는 이 회사는 간이과세자인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현금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급, 대가, 합계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빙을 받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비용 처리만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현금 출금 전표로 하는데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 용역, 청소 용역, 이런 소독 용역 이것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그리고 이제 수수료 비용, 예? 지급 수수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급 수수료하고 같은 계정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의 수수료 비용을 지급 수수료라고 했어요. 저희도 사무실에서도 지급 수수료를 써요. 지금도요? 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전 프로그램에 가서 자, 날짜를 현금 영수증에 있는 날짜 4월 25일로 일단 바꿔보세요. 25일 하시면 출금하신 다음에 여기다 제가 지급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급 수수료 있나요? 있군요. 지급 수수료. 근데 800번대 안 보이는데요? 예. 자,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급 수수료라는 개정 과목을 과거에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수수료 비용으로 대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여기 지급 수수료 800번대가 있었다면은 그걸 선택을 해도 이거 틀리다고 말하기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지급 수수료, 지급이자
이런 개정 과목을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의 지급이자가 이자 비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급 수수료가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 수수료 비용 중에 여기 800번대 831번 있죠. 예. 꼭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사 매장의 용역, 소득 용역이기 때문에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돼요. 자, 금액은 25만 원이죠. 거래자료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대체전표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출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입력한 대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 문제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계약서를 말하는 거고요. 채권자가 우리 회사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구나, 보현 헬스에다가 빌려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송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는 거예요. 자료일은 전진자전거가 보현 헬스에 3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이다. 자료인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보현 헬스에게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서의 기간을 봐서 우리가 이것을 단기 대여금인지 또 장기 대여금인지, 대여했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여금인데 장단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변제 기일을 보니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21년 12월 3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에 지급한다 이랬습니다. 자, 5월 달에 빌려주면서 12월 3일까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죠. 자, 그러면 차변이 단기 대여금 3천만 원, 거래처는 보현 헬스, 대변은 보통예금 3천만 원, 거래처는 은행이 어디였나요?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인가요? 여기 입금 계좌가 국민은행이고요. 네, 밑에 여기 신한은행이군요. 예. 자료 설명에 여기 있었네요. 신한은행. 네, 그래서 성급하게 이거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네, 여기 자료 설명에 있는 보통예금 신한은행. 자, 그러면 5월 3일 일반 전표에 5월 3일로 날짜 고치시고 3번 차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이고요. 보현이라는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고 3천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이었죠. 금액은 3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셨죠.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약소금 수취거래 문제인데요. 받을 어음이 전자어음이 있습니다. 자, 어음을 수취했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분개하면 되겠는데 자료 설명을 읽어야 됩니다. 6월 15일이고요. 거래 날짜가 지민헬스의 외상매출 대금 중 1,500만 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1,500은 계좌이체로 받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3,500은 어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1,500에 3,500을 더하면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5천만 원.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지민헬스 5천, 차변의 보통예금 1,500
받으러움 3,500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는 문제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 15일이니까요. 6월 15일로 일반 전표 입력합니다. 대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08번이고 거래처는 지민헬스에서 받은 겁니다. 외상매출금 얼마를 받았냐면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느냐?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국민은행 보통 1,500을 받았고 또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110번 받으러음이죠. 어음으로 받았고 거래처는 지민일스에서 받았죠. 4520 지민일스 똑같습니다. 3,500짜리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받으러음을 어떻게 해요? 관리해 줘야죠. 받으러음 줄 클릭하고 F3 눌러서 밑에 보관하고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6번으로 바꾸고 어음 번호를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오늘 받은 거니까 검색을 하는 작업이 아니죠. 004-2021 061호 1234-06789 예, 정확히 입력하시고 발행일은 6월 15일 만기일은 지급기일입니다. 2021-0815가 지급기일이었습니다. 은행 F2 눌러가지고 은행은 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강남지점이라고 하고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차변에 올 때는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밑에 입력할 것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챙겨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다음에 5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홍삼 세트입니다. 거래처에 선물하는 거니까 접대비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셔라. 날짜는 여기 6월 21일 거래일시 보이시죠? 자, 일반 전표 6월 2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의 접대비가 됩니다. 네, 금액은 거기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가 접대비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33만 원이죠.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국민카드죠. 예. 국민카드가 있고 체크카드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국민카드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33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대변이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3점짜리죠.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가 있습니다.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23만 6천 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6월 28일이고요.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에 납부할 세액을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세는 보유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그래서 차변을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6월 28일이죠. 28일로 고치시고 차변이 세금과 공과금 817번 코드고요. 금액은 거기 고지서에 있는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똑같겠죠. 23만 6천원. 대별은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입니다. 네, 보통예금 계좌가 신한은행에도 있고 지금 국민은행에도 있고 그래서 문제마다 어떤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어떤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문제는 자동차세, 재산세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동차세, 재산세,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그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건물.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럼 토지. 자동차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해당 자산 처리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그러니까 등록세도 법인세, 분할 등록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것들만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문제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 15분간 같이 더 풀어보고 모자라면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죠. 네, 항상 1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상품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분계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이렇게 분명히 두 줄 이상이면은 복수거래로 입력해야 됩니다.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내역과 전송일자는 채점을 안 하니까 결제내역이나 전송일자는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월 2일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되죠. 7월 2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은 7월 2일 하시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니까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두 줄로. 그래서 산악자전거 수량 50개 단가 100만원 입력하시고요. 엔터로 간 다음에 성인용 자전거 수량 100개에 단가 30만원 그리고 테이블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면 이와 같이 합계 8,800만원 이건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수진 유통이 거래처가 되겠고요.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급할 때는 여기 비워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0번. 분계는 다음 달 말일에 받는 것이니까 2번 외상분계 2. 자, 분계 내용 차변의 외상매출금 8,800, 대번의 부가세 예수금 800만원에 상품 매출 8천만원. 네, 이상 없죠? 자, 이제 전체 메뉴로 다시 회계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로 갑니다. 하셔가지고 날짜를 7월 2일로 또 뒤에도 7월 2일 엔터 3번 치시고 앞에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누르신 다음에 확인 사진 나오면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확인해 주시면 끝나죠. 예,
두 개는 닫아주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가지고는 전자발행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조회 한번 누르거나 날짜에서 엔터 한번 쳐야 바뀌게 됩니다. 자, 4점짜리였고요. 다음 2번 매출거래 3점짜리 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입니다. 자, 세금이 없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계산서죠. 계산서는 뒤에가 3번이에요. 그래서 빨간 계산서는 매출거래입니다. 매출거래 계산서는 13번 면세 매출. 자, 면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네요. 본 거래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한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6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유형이 매우 중요해요. 13번. 13번. 건강잡지. 수량이 80이고 단가가 10,000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죠. 예술 서점. 전자세금 1번 해주시고, 대금은 어떻게 됐는가 그 계산서 밑에를 보니까 전부 외상으로 돼 있죠. 자, 건강잡지가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외상분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만 13번 잘 선택하시면 뭐 별로 실수할 게 없는 거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매입거래 4점짜리입니다. 매입거래가 항상 그 주의할 사항이 많아요. 매입거래에서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자, 엘리베이터 설치했고요.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혼합거래 하면 되죠. 이런 경우는 혼합분계하면 되죠. 다음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자산은 뭐예요? 이건 건물에다가 본사 건물에다가 했으니까 본사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그래서 과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51번 아니면 54번으로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54번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고 51번은 공제받는 매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세금 계산서라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출이 아니라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은 50일 아니면 54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이라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8월 14일 입력하면은요. 유형은 51번, 품명에는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었나요?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공급가액 4,50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수빈. 전자세금이니까 1번.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했으니까 혼합분계 하시고요. 상품을 건물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202번 건물로 상품을 고쳐야 되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금액은 4,95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이 보통예금 금액 입력하고 엔터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안 고치고 넘어간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감점 발생합니다. 여기 꼭 국민은행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건물로 해야 한다. 다음 네 번째 매출 거래입니다. 러닝머신 상품이겠네요. 자, 주식회사 행복운동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대금 중 120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어요. 자기합수표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 하는 거. 잔액은 8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죠. 혼합분계를 선택하시면 되겠군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상품 매출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11번 과세 매출이죠. 예. 이거 아주 이건 뭐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11번 8월 22일로 먼저 날짜부터 먼저 잘 고치시고 11번 과세 매출에 러닝머신 수량 15개에 8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행복유통.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1번 해주시고,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3번 차변에 101번 현금이 자기합수표입니다. 120만원. 또 차변에 외상이니까 108번 외상매출금. 8월 말에 받기로 한 것은 외상매출금이죠. 예. 금액은 밑에 빨갛게 보이는 1200만원. 탭키 그래도 눌러서 여기 합계 차대변 일치하게 되는지 보시고요. 혹시 거래처 놓친 건 없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매입거래 3점짜리가 되겠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입거래가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랬죠.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한 거네요. 그러면 이 접대비란 말이죠. 아, 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했는데 접대비다. 이게 바로 54번 불공이라는 것입니다. 대방유통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혼합분계로 해서 미지급금 처리해야 돼요. 외상분계 불가능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자, 9월 23일 날짜를 이렇게 고치시고 9월 23일 고치시고 54 유형이 54 불공제 사유는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선택. 네, 품명은 거기 있는 그대로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석 선물 세트 50개 3만원. 거래처는 공급자입니다. 대박유통.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1번 해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상품을 813번 접대비로 고쳐주셔야 되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253번 미지급금 검색하시면 됩니다. 165만원.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대방유통으로 되어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54번 불공 유형으로 잘 선택하시고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6번째 문제는요. 매입거래 3점짜리인데요.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숙박비니까 숙박비니까 여비교통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카드사를 거래처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처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자료를 입력합니다. 네. 날짜는 9월 25일이죠.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25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카드로 매입한 거예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것이 57입니다. 57. 카과. 그리고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카드사는 가맹점이 BC 카드를 썼잖아요. 그래서 BC 카드 카드사가 맞네요. 잘 선택하시고 확인. 자, 품명에는 숙박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합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16만 5천 원. 그리고 거래처에는요, 그게 유달 호텔이라는 호텔이 여기서는 거래처가 됩니다. 전자세금은 당연히 비워두셔야 되고 분계는 카드로 우리가 매입을 한 거니까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예, 미지급금 되었고요. BC카드가 거래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공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맞고요. 세 번째 줄의 상품은 숙박비가 상품일 리 없죠. 이것은 여비 교통비 812번으로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이라는 것이 이 매입이 이런 숙박비도 나오고 접대비도 나오고 또 건물도 나오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밑에 개정 과목 상품을 고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매입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매출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여러분이 놓치는 거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번부터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